자, 유시민 씨, 뭐 반명수계라고 본인 스스로 뭐 셀프 디스를 하고 유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오창석이를 죽이는. 오늘 제가 채팅창을 잠깐 보니까 오창석이 무슨 뭐 또 해명을 했습니까? 이 제가 이제 까주면은 애들이 바로 정신을 차려요. 죄우기도 이제 몇 대만 더 맞으면은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이제 정신이 좀 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오창석이는 바로 정신이 좀 돌아왔는지 뭐 입장 발표를 했다라는 아까 뭐 채팅창에서 글을 봤어요. 뭐 무슨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유시민을 좀 깠다고 그거 가지고 뭐 유시민 욕도 먹고 탈레반들한테 공격당하고 뭐 남천동 구독자가 뭐 2만 명이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장문에 사과문을 유시민한테 또 보내고 뭐 유시민하고 남천동 제작진이 전화 통화를 해서 서로 뭐 또 화해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창피한 게 유시민 씨가 이제 60대 중반이잖아요. 이제 원로급에 들어가시는 분이고 오창석이는 스기스기 오창석이는 지금 몇 살입니까? 40대죠? 40대 한 초중반 되나요? 오창석이? 그럼 뭐 아버지 뻘이잖아. 그죠? 유시민 작가가 오창석 아버지 뻘이잖아요, 거의. 근데 본인 좀 비판을 했다고. 뭐 물론 뭐 유시민 작가가 뭐 직접 사과를 해라. 이제 막 40이 된 거예요? 되게 젊구나. 저는 한 40대 중반쯤 된 줄 알았는데 40대 중반쯤 된 줄 알았더니 유시민 작가가 68세예요? 언제 그렇게 늙었대? 이분은. 오창석은 40, 유시민 작가는 68이면은 진짜 아버지 뻘이네. 그럼 아버지 뻘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어쨌건 뭐 진보 스피커의 차세대 주자쯤 되는 거잖아. 오창석이 이미 이제 1세대 뭐 그 털동욱이는 1세대고 저는 이제 무세대예요. 무세대. 그러니까 뭐 김어준, 이동영 그 다음에 최욱 이런 친구들이 문재인 라인 타고 진보 유튜브 이제 1세대 역할을 하면서 본인들이 민주진보 진영을 이제 대표하는 스피커를 자처하고 스스로 이제 빅스피커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그게 이제 1세대고 2세대가 이제 뭐 오창석이니 헬마 그 다음에 요즘에 뭐 많이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죠. 그 약간 아까 말씀드린 뭐 신인규 변호사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 뭐 그 성대모사 잘하는 박영식 평론가 그리고 뭐 명민준 곽수산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뭐 2세대라고 이제 40대 정도 된 친구들이 이제 2세대인 거죠. 그러면은 1세대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을 드려야 돼. 저는 무세대예요. 저는 1세대도 아니고 2세대도 아니고 무세대입니다. 뭐 나이로 보면야 1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30대 MZ에게도 이제 통하는 MZ하고도 뭔가 교감이 되는 그런 유튜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세대로 봐야 돼요. 저는 20대부터 70대까지 최한욱 TV 지금 시청자를 보면은 20대에서 70대까지 모든 세대를 제가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코다리들이 선택한 할배 아니겠습니까? 코다리들의 할배. 그래서 저는 이제 1세대도 아니고 2세대도 아니고 무세대다. 그냥 영원히 하는 거야 나는. 저는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잖아. 20대도 잡고 70대도 잡았으니까 이거는 영원히 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1세대도 아니고 저는 무세대입니다. 무세대. 2세대도 아니고. 그럼 이제 어쨌건 2세대들이 1세대들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세대는 아들 세대는 아버지를 극복함으로써 아들은 아버지를 극복함으로써 어른이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야. 응? 모든 그게 뭐 프로이드의 무슨 심리학 얘기를 안 하더라도 모든 세대는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세대를 그 다음 아들 세대가 극복함으로써 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시대의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창석이 됐건 뭐 누가 됐건 간에 2세대 평론가들, 2세대 유튜버들이 1세대에게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전을 해야 돼. 그 눈치 보고 줄 서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젊은이가 아니에요. 30대, 40대에는 들이받아야 돼, 무조건.
나중에 가서 본인도 기성세대가 되는 한이 있어도 젊을 때는 들이받아야 되는 거예요. 젊은 때는. 근데 벌써 1세대들이 2세대들이 1세대 눈치나 보고 또 앞세대들은 꼰대가 안 되려면은 자유롭게 아들 세대들, 2세대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돼.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간 길로 아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다음 세대들을 자기들이 간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꼰대인 거야. 응? 젊은이들은 본인들의 생각, 본인들의 야망, 본인들의 이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열어줘야 되는 게 앞에 세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하는 짓을 보세요, 얘네들이. 오창석이 하나, 제가 볼 때는 들이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 정도가 뭐가 들이받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저 정도를 해야 들이받는 거예요. 2세대들이 오창석이니 뭐 헬마니 신인규 변호사니 이런 사람들이 저 정도 수준에서 들이받아야 돼. 아니 김어준이 큰 이유가 뭐예요? 김어준이 기성 언론, 기성 정치, 기성 세대, 기성 기득권에 정면으로 들이받으면서 그래서 주류로 성장을 한 거잖아. 김어준도 들이받아서 큰 거 아니에요. 응? 들이받아서. 그러면은 2세대들은 1세대들을 들이받아야 돼. 그냥 막 들이받아. 막 받아. 이기건 지건 들이받아. 그래서 앞세대를 극복을 해서 본인들의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오창석이 그거 뭐 유시민 작가도 좀 틀릴 수 있고 김어준도 좀 틀릴 수 있다, 이 얘기가 이게 들이받은 겁니까? 사실 나이로 보면이야, 저도 1세대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뭐 오창석의 아버지뻘까지는 아니어도 작은 아버지뻘은 되는 거죠. 근데 저도 들이받잖아요. 유시민이 됐건 뭐 김어준이 됐건 뭐 눈치 봅니까? 누가 됐건 다 들이받잖아.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정신적인 연령으로는 제가 오창석이보다 젊은 거예요. 제가 오창석이보다 젊은 거야. 그냥 들이받아야 돼. 깨지더라도 들이받는 게 그게 청춘의 권리인 겁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는 그러한 그 젊은 세대의 도전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기성세대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유시민이라는 나름 진보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그걸 찍어 누릅니까? 뭐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닐지라도 어쨌건 저는 만약에 제가 유시민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오창석이 저를 깠다. 오창석이 만약에 저를 막 깠다. 그러면 들어와. 야, 우리 한판 붙자.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야, 우리 시원하게 한번 토론하자. 그래서 제가 이기면은 아직 우리 시대가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이고, 오창석이 이기면 쿨하게 떠나야지. 이제 늙었구나 나도. 새 세대를 못 따라가는구나. 그럼 깔끔하게 떠나는 게 어른이 해야 될 일인 거잖아. 응? 야, 창석아 들어와, 형한테. 형 이제 빅스피커야. 너무 무시하지 마. 지금 동접이 밤 12시가 넘었는데 지금 6천이 넘었어. 들어와, 날 좀 까줘. 헬마도 까고 뭐 다 까. 예? 전 젊은 친구들이 까는 거 대환영입니다. 마구 까, 씨발. 나도 까면 되니까. 아니, 같이 까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게 비평의 세계 아니에요. 그게 강호의 뭔가 강호의 낭만 아닙니까? 늙은 고수와 젊은 자객이 진검승부를 하는 게 그게 강호의 낭만 아니야? 그리고 지면은 졌다, 씨. 내가 떠나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래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와, 멋있다, 씨발. 우리 민주평론가들 짱이야. 와, 그럼 시청률 올라가고. 뭐 그런 거지. 형이랑 붙어, 씨발. 뭐 유시민이 뭘 잘했는데? 들어와, 난 다 받아줄게. 근데 아무튼 이런 찌질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고, 그 최욱이는 또 그걸 방송에 불러가지고, 최욱이는 오창석이를 뭐 조리돌림을 하고, 망신을 주고, 은근히 이제 오창석이를 찍어 누르는 거죠. 뭐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고, 또 오창석이는 젊은 놈이, 이제 40된 놈이
그 권력 앞에 꼬리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 권력 앞에 꼬리 내리는 거잖아. 최욱이라는 미디어 권력, 유시민이라는 지적인 권력, 김어준이라는 이 정치 권력. 예? 볼트너님, 최평 애들하고 놀지 맙시다요. 저는 그 젊은 친구들하고 놀아야 돼요. 예, 그래 우리 코다리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다 흥행을 위해서 괜히 하는 소리야. 예, 제가 뭐 큰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 꼬리 내리는 거잖아. 이거 우리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 권력에 우리 젊은이들이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고 돈 앞에 고개 숙이고 이런 세대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때는 안 그랬어. 그냥 무조건 들이받았어. 그냥 감옥 가고, 들이받고, 시원하게 들이받고, 징역 2년. 시원하게 하면 또 들이받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뭐, 다 이랬어, 우리는. 이렇게 컸어.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뀐 거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비주류 정신으로,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변호사 하면서 들이받고, 시장 하면서 들이받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친문들한테 가서 꼬리 내렸냐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 들이받은 거 아니야. 수박들도 들이받고 문재인 뭐 좋게는 얘기했지만은 다 들이받으면서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거지. 니네 맨날 거기 밑에 유시민 가방 못 지나가고 채우기 따까리 나가고 그러고 살 거야? 니들이 앞으로 제2의 김어준이 되고 제2의 채우기 되고 제2의 유시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지금 2세대 유튜버들이 2세대 평론가들이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유시민한테 하고 과자 부스러기를 안 떨어지나? 아유 어디 뭐 돈 안 벌리나? 이게 젊은이들의 정신 상태입니까? 창피한 거지. 자 아무튼 유시민이 더 찌질하다. 제가 볼 때는 오창석도 찌질하지만 유시민이 이제 더 찌질하다. 지금 이제 2번 크게 사고를 쳤어요. 그리고 본인이 사고를 쳤으면은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지혜로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삶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서 지혜가 생겨야 되잖아. 지식이야 몰라도 지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잘못,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사과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젊었을 때만 해도 20대, 30대 때만 해도 사과라는 거를 진짜 뭐 부러질지언정 무릎 꿇진 않는다. 그 뭐 유명한 야구 선수 장훈 선수의 좌우명이죠. 부러질지언정 무릎 꿇진 않는다. 이게 제가 20대, 30대 때까지는 제 인생의 좌우명이었어. 씨발 감옥에 가 그래 가자 씨발 뭐 이런 분위기야. 근데 이제 뭐 40대 중후반 이후로는 제가 이제 사과맨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나이 먹고 무릎 꿇지 않는 거는 그거는 지조가 아니고 그건 무식한 거예요. 저 지금은 그 사과맨 아닙니까? 제가 뭐 하나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사과하잖아. 왜? 그게 현명한 것이다라는 것. 사과를 무릎을 안 꿇는 것보다 무릎을 꿇는 게 더 힘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살면서 좀 깨닫게 된 거죠. 사과에 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어떤 뭐 신념을 지키는데도 용기가 필요하겠지만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사과할 줄 아는 게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걸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사과예요. 뭘 해도 사과해. 방송 사고가 나도 사과. 말을 잘못해도 사과. 뭐 어려워. 미안하면 되는 거지. 잘못했으면 또 미안한 거지. 유시민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판단이 틀렸으면 본인만 대단히 지혜롭고 나머지 국민들은 개 돼지여서 다들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상당수가 민주당 당원들의 상당수가 이번엔 유시민이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맞는 것 같아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가서 맞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잘못된 거야. 그건 사과하면 끝날 일이에요. 내가 뭐 조국 대권 운운하고 또 뭡니까 손석희 방송 나가서 막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좀 과했던 것 같다. 그럼 또 유시민을 누가 미워합니까?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안 미워해요.
근데 절대 사과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이제는 뭐 방송 나와가지고 본인이 본격적으로 정치 얘기하기에는 이제 부담스럽죠. 그래서 오늘 유시민 낚시 아카데미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럼 뭐 낚시나 잘 하시든지 정치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든지 하면 좋은데, 이 낚시가 가지고 참 이게 찌질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애들 이야기로, 요즘 젊은이들 얘기로 짜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짜치는 짓을 하고 있더라고. 유시민이라는 나름 진보 진영의 그 대표적인 지식인 중에 한 명이 야, 이렇게까지 망가져가나?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찌질하고 짜친 거다. 그러니까 창피하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영상을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김어준, 유시민 나서봐야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 새로 들어온 민주당 지지층은 김어준, 유시민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누가 댓글을 써놨는데 그래 맞아. 그런 지지자들 당원들은 김어준, 유시민을 몰라.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 근데 듣다 보면 결국 김어준, 유시민이 원래 그 길로 가게 돼. 맞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북한 문제하는 사람들이 한 번 족가내주고 또 한 번 족가내주고 그런 연속적인 계속 새로 생겨. 석간에도 계속 생겨. 그게 내가 집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 집사람한테 내가 많은 잔소리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이게. 윤석열이는 없었어도 되는데 이게 왜 나타났는지 너네들 한번 생각해. 우리 집사람은 진짜 잘 나를 민주당의 본탐정자들이 있어갖고 진 거야. 그렇지. 이게 그러면 그걸 해결하고 뭐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그때는 이재명 가지고는 힘들었고, 그러면 누구 다른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윤석열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 몇십 년 뒤로 있잖아요. 이렇게 뒤로 갈 뻔했어. 좀 뒤로 잠시 갔죠. 잠시 갔다가 다시. 내가 지난 총선 때 그 본탐 지키는 사람들 중에 몇 명 보고 내가 잘 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나 진짜 이재명 괜찮다고, 대통령 잘할 사람이라고. 맞아요. 그건 맞아요. 확실하지. 확실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엇길로 가지 말고 안 만나서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을 하면 다 풀린다고. 죽으라고 말을 안 듣고 옛날에 노무현 인정 못 해가지고 튕겨나간 애들처럼, 그러니까 그 이재명을 인정 못하고 튕겨나간 거야.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무슨 낚시 모임에 가서 이제 식사하는 뭐 저런 거를 저는 왜 또 뭐 유튜브로 뭐 방송을 내보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은 걸 보셨어요. 저기서 뭐 좀 소란스러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잘 전달이 안 됐을 수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게 아마 그 이동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동영이 이제 유시민이나 김어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뉴 이재명은 모르긴 왜 모릅니까? 다 알아요. 이동영이도 뭘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은 잘합니다. 알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응? 이 하바리 동영아, 유시민이나 김어준을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시민이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김어준이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야. 그걸 유시민, 김어준이 누군지 모른다고 비판을 아니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비판을 해요?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즉 김어준이 그동안 해온 일, 유시민이 그동안 해온 일, 친문들이 그동안 해온 일, 친문 유튜버들이 그동안 해온 일을 우리 뉴 이재명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조국당과의 합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나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시민과 김어준이 가스라이팅해서 우리 당원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오만한 짓거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야. 뭘 몰라 모르기는. 지들이 대단히 잘난 줄 알아요. 응? 이게 저는 참자 서울대를 폐교를 시켜버려야 돼. 아니 그리고 뭐 서울대 나온 유시민이야 뭐 그래 잘난 척하고 그럴 수 있다 쳐. 아니 김어준이나 이동영이나 뭐 죄욱이나 무슨 학벌이 있다고 지들이 무슨 엘리트인 양 주접을 떨고 지들이 말하는 게 다 진리입니까? 정치에 대해서 뭘 아는데 니네 책이나 몇 권 읽어봤어?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 나와갖고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정치권 여의도에 흘러다니는 찌라시 듣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약장사하는 주제에 정치에 대해서 지들이 뭘 합니까? 우리 시청자들, 저는 당원들이 더 수준이 있고 더 깊이가 있고 더 현명하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유튜버들보다. 저도 배워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 그 덕후 가가지고 우리 코다리들한테 배운다고. 제가 20대, 30대의 고민, 2030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나이 먹으면은 20대, 30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불만인지 그걸 다 꿰뚫어 봅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왜 정치 천재인 줄 아세요? 배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 어디 가서 배우느냐? 인터넷 커뮤니티 가서 배우고, 유튜브 가서 배우고, SNS로 배우고, 댓글 다 읽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 무슨 댓글이 달리건 다 읽어보잖아. 집단 지성을 믿는 거잖아. 이재명 대통령님은. 국민을 믿고 집단 지성을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개별적인 개체는, 개별적인 국민 개체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래, 무식한 사람도 있고, 지능이 높은 사람도 있고,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로서의 국민, 전체로서의 집단 지성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야. 그들이 토론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게 바로 집단 지성이에요. 그냥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뭐 머리 맞대고 아이디어 낸다고 그게 집단 지성이 아닌 거야. 집단 지성의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합당 문제를 둘러싼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버들이 백날 떠들고, 아니 제가 여러분 합당은 나쁜 거예요. 우리 최평이 합당이 나쁜 거래. 아 그래 합당 반대 조국 꺼져라.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닦아놓고? 제가 예전에는 저도 약간 착각을 했던 게 뭐냐면 유튜버들이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을 끌고 간다고 생각했어. 유튜버들이 시청자들을 끌고 간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이번에 저는 그걸 확연히 느꼈어. 유튜버들이 시청자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시청자들이 유튜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요즘 태세 전환한 유튜버들 많잖아. 왜? 얻어맞으니까. 구독자 빠지니까. 대충 지금 그 뭡니까? 김어준이 예전에는 김어준이 대충 쫓아가면은 그냥 벌어먹고 살았잖아. 근데 이번에 김어준이 쫓아가다가 나락간 지금 유튜버들 많죠. 구독자 빠지고 시청률 떨어지고. 제가 보니까 최근에 시청률과 구독자가 늘은 채널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시청률과 구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는 저밖에 없어. 나머지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자, 시청자들이 원하는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시청자 주권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제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여러분들이 원하는 얘기를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공감이 되니까 오는 거지. 최한욱이 하는 말이 내 생각이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오는 거지. 야, 최한욱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야. 대단히 지성인이야. 최고의 정치평론가야. 최한욱이 하는 말은 다 맞아. 그래가지고 와서 방송을 보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김어준이나 유시민이나 적어도 김어준은 머리에 든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못 깨닫는다고 해도 유시민 정도 되면은, 그리고 나이도 있고 연배도가 이제 내일 모레 70인 분이 이 정도의 진리도 못 깨닫냐고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본인 입으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옳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그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유시민 씨가 그 회 먹으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본인이 옳다. 나중에는 유시민, 김어준이 옳다는 걸 다 알게 된다. 내가 옳았는데 이 개돼지들이 이현주한테 속아가지고 리박스쿨에 속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막
개돼지처럼 끌려가고 있다 지금. 두고 봐라. 김어준이 옳았다. 유시민이 옳았다. 니들이 고개 숙일 날이 머지 않았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초등학생도 아니고요. 저는 대학 때 그 사회과학 서적 한두 권 읽고 세상을 다 통달한 양 떠드는 대학 새내기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유시민 씨의 태도를 보면서 지식인은커녕 지식인은 두 번째 문제고 나이가 저 정도 먹으면은 뭔가 세상에 대해서 그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야 되잖아. 겸손함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자기가 뭘 잘못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 내 말이 맞더라도 사람들이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을 너무 거칠게 했나? 아니면 내가 틀린 말을 했나? 이걸 성찰해 볼 줄 아는 능력이 생겨야 되잖아. 그게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의 지혜인 거예요. 제가 20, 30대만 하더라도 저는 뭐 부러질지언정 무릎 꿇진 않는다. 뭐 이런 거 신조로 살았다. 그래서 뭐 뻑하면 감옥이나 가고 그랬는데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제가 사과하는 게 제일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지혜가 생긴 거예요.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본인도 성장하고. 근데 유시민은 지금 뭡니까 지금?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으신 분이 이거 뭐 대학교 새내기 같은 그런 뭐 이거는 곤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이 뭐 노무현 때도 그걸 노무현 대통령을 못 받아들이고 뭐 저항을 하고 그러다가 노무현을 탄핵을 하고 본인들이 이제 결국은 정치권에서 이제 쫓겨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매번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 정리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유시민 작가 노무현 때, 그 다음 또 이재명 대표 시절이죠. 이른바 수박들이 있었죠. 노무현 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동교동계, 동교동계가 이제 그런 태도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가 되셨을 때는, 이른바 수박들이라고 얘기하는 친문들이 저항을 했어요. 이재명 빠님, 중도는 중간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판단을 하는 시민들입니다. 진보 보수 상관없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보고 유능하면 지지하고 무능하면 심판합니다. 최평님 방송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동교동계와 그 다음에 수박들을 뉴 이재명에 비유를 한 거예요.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세력, 기득권 세력으로 비유를 한 거야. 유시민 작가가 나름 정치평론을 하신다라는 분이 뉴 이재명이 동교동계예요, 여러분? 뉴 이재명이 친문이었어? 뉴 이재명이라는 이 지지층 새롭게 민주당으로 유입돼서 민주당의 이제 중도 보수 실용주의 노선을 지지하고 있는 이 유권자, 그 다음에 이현주, 그래 이현주를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의 기득권이었어요? 민주당의 주류였어요? 다 떠나서 자 그건 맞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주당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벌어진 역사는 맞아. 근데 그 권력투쟁의 본질은 뭐였냐? 구세력을 신세력이 극복하는 과정이 권력투쟁의 본질이에요. 즉 새것이 낡은 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권력투쟁의 본질이었다고. 자, 동교동계는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이었고 노무현은 민주당의 비주류였어요. 비주류였던 노무현이 기득권이었던 동교동계를 극복하는 과정이 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권력투쟁의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민주당 안에서도 권력투쟁이 발생을 했잖아. 이거는 친문 수박이라는 친문 386 수박이라는 민주당의 20년 기득권을 민주당의 당원들이 이른바 수박서리를 하겠다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솎아낸 게 즉 낡은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을 개딸 친명이 극복하는 과정이 민주당의 권력투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뉴 이재명이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이에요? 이현주가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이냐고.
강득구가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이제 막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친명이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이었냐고. 황현성이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정청래가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서영교, 추미애가 기득권 세력이었어? 이현주, 황명선, 강득구가 기득권 세력이야. 한준호가 기득권 세력이에요? 추미애가 기득권 세력이에요. 비주류와 주류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잖아. 친명과 친문이 충돌하는 양상이에요. 여기서 기득권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친문이에요. 친명이 언제 민주당을 주도해서 이끌어간 적이 언제가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가 되면서 이제 친명이 주류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야. 따라서 이 싸움, 뉴 이재명 혹은 친명 의원들과 정청래 혹은 친문들과의 이 싸움은 새것인 뉴 이재명이, 새로운 세력이 낡은 세력, 올드 민주당, 친문 세력을 극복하는 과정인 게 본질인 거예요. 민주당을 탈바꿈 시키는 거야. 만약에 친문, 올드 민주당, 김어준과 유시민, 죄우기가 이기면 민주당, 과거의 민주당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야. 걔네들이 이길 수도 있어. 우리 당원들이 걔네들이 옳다라고 생각해갖고 20년 동안 해봤는데 구관이 명관이야. 그래서 친문들로 그대로 가자. 이재명만 한번 대통령 시켜주고 나머지는 친문으로 가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유지되는 거야. 기득권 체제가, 올드한 체제, 낡은 체제가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뉴 이재명이 들고 일어서고 최한욱이 들고 일어서고 신인규가 들고 일어서가지고 김어준, 재욱이를 극복을 하고 유시민을 극복을 하고 민주당의 주류를 교체하고 이러면 이 결과물이 과연 이 뉴 이재명으로의 세력 교체가 민주당에 유익할지 해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뭐 역사가 평가를 하겠죠. 역사가 확인을 해주겠지. 그런데 새로운 세력으로 교체됐던 게 민주당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고 뭐 어느 정당이나 이런 역사를 다 거쳐왔어요. 그래서 권력투쟁이 발생을 하는 거야. 구세력에 대한 신세력의 도전. 이게 권력투쟁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뉴 이재명이 기득권입니까? 친문이 기득권입니까? 김어준이 기득권이에요? 최한욱이 기득권이에요? 최한욱이 김어준한테 도전하고 있는데 최한욱이 죄욱이한테 도전하고 있는데 제가 기득권 세력입니까? 제가 블랙하우스라는 방송 SBS에 나갔어요? 제가 KBS에서 더 라이브를 방송을 했습니까? 제가 뭐 친문들한테 무슨 혜택을 받았어요? 지금도 저는 철저하게 비주류예요. 민주당의 어떤 정치 세력하고도 아예 손절을 했잖아. 새로운 세력이 뭐 제 나이로 보면은 뭐 새로운 세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새로운 세력이 낡은 세력을 해체하는 과정이 저는 그게 권력투쟁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합당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이런 충돌 양상은 그런 권력투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권력투쟁의 하나의 현상이에요. 근데 유시민 씨는 이걸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 뉴 이재명을 동교동계로 비난을 하고 뉴 이재명을 수박이라고 비난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유시민 씨 아직도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상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유시민도 이젠 낡은 겁니다. 기성세대가 된 거예요. 기득권이 된 거야. 그래서 기득권의 특징이 뭡니까?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력의 등장에 거부감을 느끼는 게 기득권이에요.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그러죠? 갈라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기득권 세력, 기성세대는 평화를 원하고, 그 다음에, 기득권이 없는, 그죠? 도전하는 세력들은 전쟁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니까. 그리고 젊은 세대는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는데, 오창석이는 유시민을 들이받아야 되는 거야. 유시민을 들이받아야 민주, 진보, 유튜브의 생태계가 바뀌는 겁니다. 김어준, 유시민, 최욱, 민주, 진보, 유튜브의 기득권이잖아요. 얘네들이 옳건 그르건 간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서 기성의 질서를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야. 발전이. 그게 변화고 그게 발전이에요. 유시민 작가도 변증법을 공부하신 분 같은데 이게 변증법에 이건 초등학생은 아니죠. 대학 새내기도 알 수 있는 변증법의 기본 기초 이론도 이해를 못하고 이런 참 술자리에서 노인네들 납치 모임에서 수다 떨듯이 나름 민주진보 진영의 지식인 대표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노인네들 수다 수준에 저런 얘기를 유튜브 방송을 찍어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까? 자, 창피합니다. 창피해요. 자, 여기까지 유시민 얘기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죄우기는 한번 손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수사대가 그 전에 유시민 작가에게 요 얘기를 들려주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 죄우기 얘기하기 전에 우리 유시민 작가가 40대 때 했던 얘기예요. 예, 60대가 되면 유시민에게 유시민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 60대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자기가 다운되면 알아서 내려가야 하는데 자기가 비정상이라는 걸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를 40대 유시민 씨가 60대 유시민을 위해서 20년 전에 준비를 해놨네요. 본인이 한 얘기대로 하세요. 본인이 한 말대로.